안녕하세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을 강의하게 된 문현돈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 컨텐츠들과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최근 특허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특징을 좀 간략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2021년에 시행된 58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 재학 중이면서 2023년 2월에 졸업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올해부터 한빛변리사학원하고 좋은 인연으로 특허법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KMP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21년도에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점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58회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특허법이 63.33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였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동기분들 중에서 저보다 특허법이 높은 분은 아직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허법을 고득점 하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최근 특허법 관련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허법의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형을 판례형, 사례형, 조치형, 단문형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최근 특허법에 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판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형 문제가 뭐냐면 작년 59회 2번 있죠. 올해 봤던 거죠. 여기서 이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 판례형 문제라는 건 한마디로 관련된 판례를 주고 이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58회에서도 이 판례를 서술하세요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기 공동발명자의 여부를 판단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발명자와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서술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서술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복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최근 판례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게 깁니다. 이게 긴 사안을 가지고 되게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이 긴 사안에서 보시면 직접 침해하는 행위인지 설명해라. 간접 침해인지 설명해라. 뭐 침해인지 설명해라. 이렇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사례형 문제는 논점을 정확히 추출해서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주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내보세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이번에 59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원이 적법한지 설명해라. 아니 뭐 침해하고 있는지 설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점을 찾고 정답을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 조치형 문제죠. 57회 문제에서는 거의 다 조치형 문제로만 출제가 됐었죠. 여기 1번 문제도 이렇게 문제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조치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허법상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라. 뭐 서로 그 상호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처럼 정답을 정확히 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조치형 문제는 정답이 완전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서 암기하면 충분히 잘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59회 문제랑 58회 문제에서도 조치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59회 문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판단 또는 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조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판례를 기반으로 사안 판단을 하는 문제죠. 이것도 58회 문제에서는 조치 문제로 1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조치 문제는 대부분 점수가 높아요. 14점, 8점, 13점, 8점. 여기도 뭐 이거는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15점 이렇게. 조치는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59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치를 아니면 특정한 판단 법리를 설명해야 되는지를 먼저 사안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치형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다른 법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58회 문제에서는 이 민법 262조죠. 그 특허법의 그 특허법상의 공유와 관련해서 지분 비율을 설명해라. 뭐 균등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설명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59회 문제 4번은 아예 20점 전부 다가 이제 그 신결취소 소송의 민사소송법적인 개념을 엮어서 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는 뭐 나중에 그 실전지에서나 기초지에서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겠지만 신결취소 소송은 먼저 항고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은 신결의 위법성이고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라는 말이 선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6점짜리, 14점짜리라는 이렇게 13점짜리라는 큰 배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무조건 선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법상으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다른 법을 좀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법리를 먼저 선결적으로 체크해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내용과도 묶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 뭐 재산권이니까 헌법으로도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그 GS 문제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특유 발명과 특유 청구항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기 의학용도 발명이 59회 문제에서 좀 크게 나왔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이제 선택 발명과 관한 진보성 내용이 최근에 크게 판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수치 한정 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그 진보성 판단 문제랑 아니 뭐 PVP 청구항의 권리 범위 해석 관련된 판례도 최근 판례도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GS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제 경향을 지금까지 분석해 봤고요. 자,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런 그 특허법의 출제 경향상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죠. 그런 다양한 유형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강의에서는 먼저 기본기 중심의 이해를 위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형 문제 중에서 58회 문제였던 그 권리남용에 대해서 설명해라. 사실 저는 그 5점짜리 판례 문제를 몰랐어요. 그 판례를 알지 못한 채로 풀었거든요. 그냥 모르는 판례이기 때문에 서술하지 않았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기본기로 좀 내용을 채웠더니 고득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살짝만 벗어나서 말하자면 여기 초심자는 이제 판결 요지부터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판결 요지 그 결론만 그 결론만 안다는 것만으로 답안지에 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두 문자나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판례를 통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판결 이후에 명시된 조문의 취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선결 논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는지, 어떤 두 문자와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형 문제 있죠. 논점을 정확히 찾고 정답도 정확히 서술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 사례형 문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논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5에서 6점당 1논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칙은 아니고요. 여기 밑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좀 20점짜리 문제가 나왔더라도 꼭 네 가지 논점이 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판례를 좀 길게 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논점을 정확히 찾고 정확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답안지 구성, 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점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돼요. 특정한 판례가 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점짜리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판례를 어디까지 적을 수 있는가, 얼만큼 암기했는가에 대한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5점짜리로만 나왔다면 판결 요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나 좀 크게 나왔다면 이제 두 문자 키워드를 통해서 통암기, 뭐 더 크게 나왔다면 앞에 그 판결 이후에 명시된 조문의 취지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원리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차만 봐도 흐름이 보이는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채점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목차만 보고 이 수험생은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구나, 그리고 안에 내용에서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있구나, 정답을 정확히 맞췄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목차만 봐도 흐름이 보이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서는 최근에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정법도 최근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개정법이 있었죠. 다양한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가장 최근 시행 개정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허료 반환 청구 기간을 뭐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라는 내용의 뭐 1차 시험 위주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최신 판례나 개정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의 커리큘럼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실전 GS를 이렇게 열 거고요. 실전 GS A형과 B형으로 나눈 이유는 이 문제의 차이지 뭐 난이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A형과 B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2월, 3월, 4월에는 기초 GS를 같이 열 겁니다. 그리고 콜라보 GS를 5, 6월에 실전 GS B형과 같이 이렇게 개강을 할 거고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7월에는 최종 정리 강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와 함께 변리사 시험 합격이라는 큰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허법 강사 문현돈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